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변화, 바로 피지컬 AI와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화면 속에 AI와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른바 피지컬 AI의 시대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비저너리들은 이 시대를 예언해왔습니다. 젠슨 황은 2024년 컴퓨텍스부터 2026년 CES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I의 다음 물결은 로보틱스와 피지컬 AI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억 대의 로봇이 세상을 누빌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인간보다 로봇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며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이라고 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피지컬 AI가 가진 아주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성과 전력, 그리고 지연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버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연산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 0.1초의 지연 시간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판단을 클라우드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최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구글 웨이모 무인 택시들의 집단 가동 중단 사건입니다. 당시 PGAIN이 변전소 화재로 인해 도시의 약 3분의 1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통신망이 불안정해지자 거리를 누비던 웨이모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비상등만 켠 차에 도로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외부 인프라와 클라우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인간 운전자는 신호등이 꺼져도 눈치껏 주행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형 AI는 연결이 끊기거나 외부 신호가 사라지면 판단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 주인공 퀄컴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퀄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자체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웨이모 사건 같은 인프라 붕괴 상황에서도 피지컬 AI 기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안전하게 멈추거나 주행을 지속하려면 기기 내부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두뇌가 필요합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나 차세대 X 엘리트 칩셋에 탑재된 오라이온 CPU와 헥사곤 NPU는 바로 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왕이라면 퀄컴은 우리 손안의 기기와 도로 위의 자동차, 공장의 로봇이라는 엣지 영역의 절대 강자입니다. 퀄컴은 데이터를 아주 작은 마이크로 타일 단위로 처리하며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통해 배터리로 구동되는 피지컬 AI 기기들의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퀄컴이 제창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무거운 학습은 클라우드에서 하되 실시간 추론과 판단은 기기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여기에 퀄컴의 본업인 5G와 미래에 다가올 6G 통신 기술이 결합되면서 기기 간의 초저지연 연결성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통신회사가 왜 반도체를 만드냐고 묻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통신을 아는 반도체 회사만이 피지컬 AI 시대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퀄컴의 현재 기업 가치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평가를 받을 때 퀄컴은 이상하리만치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퀄컴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약 18배에서 20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PER이 보통 45배에서 50배를 넘나들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AMD가 30배에서 40배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퀄컴은 확실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이 아직 피지컬 AI 시대에 퀄컴이 가질 독보적인 지배력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퀄컴을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갇힌 칩 제조사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경쟁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제슨 토르 같은 강력한 자율주행 칩을 통해 퀄컴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독자적인 A 시리즈와 M 시리즈 칩셋의 강력한 NPU 성능을 앞세워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공략 중이고 미디어텍이나 인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추격자들입니다. 퀄컴 자체의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애플의 자체 모뎀 개발 움직임입니다. 퀄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이 언젠가 자체 모뎀으로 갈아탄다면
된다면 단기적인 실적 타격은 피할 수 없겠죠. 또한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시장에 치우쳐 있어 전 세계 소비 경기 흐름에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지컬 AI 시대에서 퀄컴을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무시무시한 괴물이지만 그만큼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배터리로 움직여야 하는 로봇이나 자동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퀄컴은 수십 년간 스마트폰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덜 쓰고 최고의 성능을 낼까만 고민해온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거대한 발전소를 등에 업고 뛰는 헤비급 복서라면 퀄컴은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 24시간을 버티는 마라토너인 셈입니다. 피지컬 AI 기기들에게 이 저전력 기술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과 연산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피지컬 AI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죠.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퀄컴의 전공인 통신이 빛을 발합니다. 경쟁사들이 AI 연산 칩 따로, 통신 칩 따로 갖다 붙일 때 퀄컴은 하나의 칩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모뎀과 AI 두뇌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뇌와 신경망이 한 몸처럼 붙어 있으니 지연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0.1초의 판단 착오가 사고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현장에서 이 일체형 구조는 퀄컴이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애플의 강력함은 폐쇄성에서 나오지만 그 성벽은 스마트폰과 PC라는 개인용 디바이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태생부터 수많은 제조사, OEM과 협력해온 오픈 플랫폼의 강자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대의 모바일 기기에서 그 안정성과 호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제 퀄컴은 이 거대한 설계도를 그대로 로봇, 자율주행차, 그리고 산업용 지능형 장비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칩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익숙한 개발 환경과 소프트웨어 자산을 그대로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던 노하우로 로봇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쿠다 장벽이 존재하지만 퀄컴은 이를 넘기 위해 퀄컴 AI 스택이라는 통합 솔루션을 내세우며 피지컬 AI 시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표준 플랫폼 자리를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지능의 기초 체력치를 제공한다는 점이 퀄컴의 무서운 확장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퀄컴은 매우 튼튼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퀄컴은 2025 회계연도에 무려 443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의 핵심인 자동차 부문의 성장이 눈부신데요. 2025년에만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6%나 성장하며 분기 매출 1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현재 퀄컴이 확보한 자동차 설계 파이프라인, 즉 앞으로 벌어들일 예약 매출만 해도 무려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계약된 확정적인 수익이죠. 여기에 온디바이스 AI의 또 다른 축인 PC 시장에서도 퀄컴의 침투는 무섭습니다. 2026년 올해에만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AI PC 디자인이 150개 이상 출시될 예정이죠. 또한 퀄컴은 연간 128억 달러의 막대한 인겨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자사주 매입과 분기당 0.89달러 수준의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수익을 꾸준히 환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가 AI라는 열차의 엔진을 만들었다면 퀄컴은 그 열차가 지나가는 철길과 각 객차의 제어 장치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말 샌프란시스코의 웨이모 마비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AI는 이제 구름 위 클라우드에서 내려와 우리 곁에 물리적 기기 속으로 들어와야 하며 그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길목에 퀄컴이 서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두뇌 역할을 할 칩셋과 심장 역할을 할 통신 모뎀을 모두 가진 기업은 오직 퀄컴뿐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제왕이었던 퀄컴이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피지컬 AI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신경망이 되고 있는 퀄컴의 행보. 이것이 우리가 2026년 오늘 퀄컴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